시작해 봅시다. 오늘 윌리엄 네. what 페이지 240. 진짜로 그렇게 읽나? 좋아. 영어로 읽어봐. 네. 영어로 읽어봐봐. 103. 이거 한국 교과서에만 그렇게 읽는 거 아닌가? 우리 103 이렇게 읽지만 103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자? 맞지? 실제로 영어권 가면 얘를 103 이렇게 안 읽고 많이 어떻게 읽는 줄 아나? 1, 뿅, 3 이렇게 돼. 뿅 얘도 제로라고 잘 안 읽는다. 뭐라고 읽을까? 오라고 읽는다. 왜? 짧잖아, 그자? 1, 5, 3 이런 식으로 많이 읽는다. 자, 그러면 도연아, 유명한 영화인데 너그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007 빵, 알지? 자, 이걸 영어로 읽어보세요. 윌리엄한테 물어봐. 윌리엄 뭐라고 읽어 이거 영어로? 007빵. 그러다가 영국 첩보관한테 빵 맞아 죽는다. 제로 세븐도 아니고 557도 아니고 더블 57이라 이런다. 영어에서는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고 배웠지? 그자? 그래서 557도 아니고 5가 두 번 나온다고 더블 57 이런 식으로 많이 읽는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읽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서수 기수 해가지고 했던 것 같지, 그자? 나도 이제 까먹었다. 그때 주로 영어권에서 그냥 편하게 읽는다고, 이거.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3위, 2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읽는다, 간단하게. 우리 한국 교과서만 너무 고지식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나가보면 편하게 읽는 거 많이 들린다. 이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214쪽. 이거 들으면 영어 수업인 줄 알겠다. 자,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 별거 없다. 앞에 했던 거 이론이랑 똑같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215쪽에 예제 15번. 항상 문제를 열심히 읽어야 된다. 남이 읽어주는 걸 적응을 해버리면 안 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여기에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이 없으면 이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차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맞지, 도연아? 여기에 2차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이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0이 되면 2차 부등식이 아니고 1차 부등식이 되는 거다. 그자? 그런 요소들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얘를 풀었더니 그 해가 마이너스 3에서 홀 4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자 ax 제곱 빼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얘의 해를 구하시오. 일단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 도현아 지난 시간에 합금법 기억나나? 기억나나? 2차 부등식의 핵심은 합금법이다. 그자? 현기 상태가 좀 안 좋네. 자, 0보다 크다야 작다야? 크다 그러면 사이 범위였나? 바깥 범위였나?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 그지? 0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였어. 자, 그런데 0보다 크다 그랬는데 답이 바깥 범위가 나와서 사이 범위가 나왔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방향이랑 다르게 나왔다, 그자?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아유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크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3과 4의 사이 이쪽 범위가 답이 나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길지를 캐치를 해야 된다. 공식이 지금 반대로 적용됐잖아, 그자?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2차 부등식은 2차의 개수를 플러스
플러스로 두고 풀어야 된다고 했지, 그자? 이 부호가 플러스로 안 맞춰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다고 우리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던 공식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A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윌리엄? 이 A 자체가 마이너스야. 얘를 양수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곱해야. 그렇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지, 그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A의 X제곱 빼기 BX 빼기 C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도 방향 바뀌었을 거고,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 될 거고. 자, 이 상태가 돼야 얘가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그지? 맞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제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오케이? 자, 보세요. 그 말은, 자, 이 2차 부등식이 마이너스 3과 4 사이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AX제곱 빼기 BX 빼기 C는 0.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이 X 이꼴 마이너스 3과 X 이꼴 4가 나와서 이 두 개의 사이 범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럼 거꾸로.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네. 그자? 거꾸로 만들어 갈 거다. 자, 마이너스 3과 4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와 x 빼기 4라는 인수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었을 거고. 그지? 맞지? 그리고 난 뒤에 자, 최고차 계수를 마이너스 a로 맞추기 위해서 다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해줘야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역으로 추적해가는 거야. 그럼 얘를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a의 x제곱 빼기 x 빼기 12는 0이 됐을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1이 어차피 사라진다. 그지? 사라지고 나면은 ax의 제곱 빼기 ax 빼기 12a가 0입니다. 우리가 얘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걔랑 얘랑 마이너스 붙여놓고 하자. 이렇게. 그래야 비교하기가 좋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럼 이제 1차 항을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b랑 플러스 a가 같아져야 돼. 즉 b랑 마이너스 b가 플러스 a랑 같아져야 돼서 b 자리에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c랑 플러스 12a랑 같아야 돼. 그래서 c는 c 자리에는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b와 c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방식이다. 집어넣어 볼게. 자, a는 그대로 두고요. a의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거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해서 플러스 a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c 자리에 마이너스 12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 자, 이 a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도연아? 양변에다가 a분의 1을 곱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자? 그러면 자, a분의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나유라, 이 문제에서 a분의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야. 맞잖아. a가 지금 음수였잖아. 그지? 분모 분자를 뒤집는다고 해서 부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음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a는 약분될 거고, 요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면 답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자? 오케이? 그럼 자, 얘를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1, 1, 3, 4의 마풀 이렇게 될 거고, 그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실근이 마이너스 4랑 3이 나올 거고, 자,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여기 양수로 맞춰져 있어. 작다 그러면 도연아, 사이 바깥 사이 범위다. 등호가 없으니까 끝쯤은 빠질 거고, 요렇게 답이 나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답을 써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페이지 1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더하기 2 x의 제곱 빼기 2 a 더하기 2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얘가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x를 범위를 찾는 게 아니다. 2차 부등식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봤을 때 해는 모든 실수다. 그죠? 자,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 2차항이 사라지면 안 돼. 근데 도연아,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얘가 2차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찾아봐봐. 문제 2차라는 단서가 없지, 그지? 그럼 2차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말 한마디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시작이 달라져. 그럼 얘가 2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즉, 첫 번째 a 더하기 2가 0이 돼서 2차가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a 더하기 2가 0이 아니어서 2차가 되는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오케이? 자, a 더하기가 2가 0인 경우는 그냥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2 자리에 0을 넣어. 그럼 0 곱하기 x제곱하면 뭐가 돼? 0이 된다. 그죠? 다 사라지면 좋지 않다. 0 곱하기 x제곱 해놨자. 빼기 여기다가 얘도 0이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0 곱하기 x 꼴이 되네.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x 대신에 뭘 넣어도 어떻게 돼? x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0이 된다. 그죠? 맞지? 그 x 대신에 뭘 넣어도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4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고, 그지? 4는 0보다 크는 게 확실하지? 즉 얘가 0인 경우, a 더하기 2가 0인 경우는 x 대신에 뭘 넣어도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따라서 a 이꼴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찾는 조건에 합당한 수입니다. 해결됐지? 자, 두 번째. 이제 a 더하기 2가 0이 아닌 경우다. 자, 그럴 때는 a 더하기 2 x의 제곱 빼기 2배의 a 더하기 2 x 왜 이렇게 길어? 자, 얘의 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걸 함수로 봐야 돼. 자, 얘는 이제 몇 차 함수지? 도연아? 지금 a 더하기 2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안 사라진다고. 2차 함수제. 2차 함수는 잘 봐봐. x축을 기준으로 좀 많아 이거. 일단 a 더하기 2가 양수야 음수야? 그거조차 모른다. 그자? 그럼 a 더하기 2가 양수인 경우, a 더하기 2가 양수인 경우랑 다시 a 더하기 2가 음수인 경우랑 나눠줘야 돼. 그거 a 더하기 2가 양수라면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라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나올 거다. 그자? 맞지?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x축과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라유리? 오케이. 자, 2차의 개수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서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그자?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모양을 찾아야 돼. y좌표는 x축이 y좌표가 0된 자리다. 얘는 y좌표가 항상 0보다 크나?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변한다. 그자? 항상 0보다 큰 건 아닙니다. 여기 버린다. 이런 모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y좌표 0보다 커. 그자? 0보다 큰데 요즘에서 y좌표가 뭐가 되나? 이라 0이 된다. 그자?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안 되는 점이 여기 한 개 있다고. 그래서 이 그림도 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y좌표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겠네. 그자? 이해됐나? 오케이. 이 그림 합격. 자, y좌표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게 있다. 맞지?
버리고요. y좌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지, 그자? 항상 y좌표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도 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버려야 되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a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돼. 일단 양수가 돼줘야 되고, 그지? x축과 안 만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와 x축과 안 만나기 위해서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안 생겨야 돼. 그지? 실근이 연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 요거 기억 조건을 풀면은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자, 두 번째 요거 니은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니은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자, 그나마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 그자? 2의 배수 꼴이지, 그자? b 프라임 2를 떼내고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ac 4배의 a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얘를 알고 보면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다, 그자? 2차 부등식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결국 인수분해거든. 전개시킬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a 더하기 2를 묶어낼 수가 있다. 맞지? 그럼 a 더하기 2를 묶어내고 나면 자, 여기에 a 더하기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빼기 4가 여기 있네. 0보다 작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a 더하기 2 a 빼기 2가 0보다 작아져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자,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이건 a축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작다니까 사이 범위 있어줘야 되고요. 자,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그자?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두 배를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됐네. 오케이? 됐지? 따라서 자, 요 경우에서 해를 구했더니 x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답이 나왔어. 자, 이제 마무리다. 우리는 문제 이 경우 나눠서 풀었지, 그자? 그럼 이 경우에서 나오는 답과 이 경우에서 나오는 답을 나중에 합쳐줘야 된다. 그지? 이 경우에서 나오는 답이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해가 요만큼 있어. 그림상에서 요만큼에다가 마이너스 2 한 점이 어떻게 돼야 돼?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얘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완전히 작습니다. 라고 답을 적는 겁니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217쪽 가봅시다.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얘가 해가 이때 그냥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그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한 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네,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한 a의 조건을 물어볼 겁니다. 당연히.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에 이제 2차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그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알아 몰라. 방정식이라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근데 부등식에서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도 작용을 한다, 그자? 부등 방향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 0이 아닌 경우에도 자,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자, A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이런 X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우리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이걸로 끝내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봐봐. 지금
A의 부호가 뭐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연아? 플러스 플러스인 상태다. 그럼 이차 함수, 이 이차 함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 아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도 자 x축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떠올려줘야 돼.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다. 그지? 맞지? 자, 이 이차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해석을 해보면 자, 이 그림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있다. 여기 되게 많다. 그자? 자, 이 그림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윌리엄? 되게 많다. 자, 이 그림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심지어 이건 전부 다다. 그자? 즉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무조건 된다는 얘기네. 그자? 그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인 거는 우리가 찾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A가 0보다 작을 때 식 자체는 똑같아. A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얘는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 A의 부호가 어떤 상황이야? 윌리엄. A의 부호가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얘기잖아. 그자? 자, 이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였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줘야 될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x축과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다. 자, 이 상황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a를 찾는데 자, 여기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여기는 있어요. 있다. 그자? 요거는 있습니다. 요거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 윌리엄. y좌표 0보다 큰 거. 자, y좌표 0이고 전부 마이너스고 한 개 0이 되지만 0보다 큰 거는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만 된다는 얘기네. 자,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근데 짝수다. 그자? 그럼 짝수 공식을 쓸 거야. 자, 4분의 D 절반의 2의 제곱 빼기 AC 그게 0보다 커져야 될 거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면 A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 거고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범위 이렇게 풀릴 거다. 맞나? 힘들어.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자 풀마 2 사이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서 A는 지금 0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답은 요만큼밖에 못 쓴다는 얘기지. 그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0보다 큰 건 다 되고 그지? 두 번째 경우에서 구한 조건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걸 합쳐주면 최종적인 답은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답을 합쳐서 적어주는 겁니다. 경우를 나눴을 때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봅시다. 예제 18번. 이게 예제 17번이지.
0에서 3 사이의 범위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부등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딱 형태가 정해진 사이 범위 바깥 범위가 아닌 이상은 다 뭘 가지고 놀아야 돼 지금? 함수를 가지고 놀아야 된다, 그자? 수학에서 함수가 제일 핵심이라는 거야. 자, 지금도 이렇게 돼. 자, 그냥 특별히 답을 찾는 게 아니야.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그지? 이 범위 안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자. 자, x 좌표가 0된 자리가 어디지? 뿐만 아니고 요 라인 전체가 x 좌표가 0된 자리다. 그래서 이걸 x 이퀄 0 직선이라고 부르지, 그자? 오케이? 자, x 좌표가 3 되는 자리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x 좌표가 3 되는 라인이 요 라인일 겁니다. x 이퀄 3. 즉, 요 사이에서는, 그자? 요 범위 안에서는, 요 노란 띠 안에서는, 자, 얘를 이차 함수로 보는 거야. 얘의 이차 함수에서 이 y 좌표가 항상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자, y 좌표가 0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x축 얘가 y 좌표가 뭐가 되는 자리지? 0 되는 라인이다. 즉 y 좌표가 0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x축에 걸려 있는 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지? 그거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겠네. 이 참수가. 자, 모양 자체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야, 윌리엄?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자, 그러면 이 참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이런 모양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이유는 이 범위에서 항상 y좌표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자? 근데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 이 참수 이런 모양이 되면 y좌표 이 범위에서 y좌표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걸 머릿속에 막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항상 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거는 x좌표 0 되는 자리부터 x좌표가 3 되는 자리까지인데 요까지만 쓰고 버릴 거잖아. 양가생이는 거자. 그럼 항상 0 이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얘가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0이 되는까지 허용이 되잖아, 그자? 맞지? 얘가 여기서도, 이 끝점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지나가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즉, x좌표가 0일 때, 그때 이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맞지? 마찬가지로 x가 3일 때 y좌표 0까지 허용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그게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이 2차식을 0에서의 함수값 f의 0이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 맞지? 커지면 곤란하다 이 그림이. 곤란한 거 보이지 지금? 그지? 그래서 0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y 좌표가 0 이하가 돼야 되고 3을 넣었을 때 y 좌표도 마이너스 또는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3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 이하가 되어줘야 된다. 알고 보면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한 개씩 풀어봅시다. 기억, 미연, 기억부터 풀어보면요. f의 0은 x 대신에 0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a제곱 빼기 9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 그자? 사이 범위가 나올 거다. 좀 이따 그림으로 그려볼 거다. 자, 니은 f의 3은 x 대신에 3을 넣어서 계산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a 제곱 빼기 9가 될 거고 풀마구 사라질 거고 a를 묶어내고 나면 a에 a 더하기 3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풀리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림 그립시다. 자, 기억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작다 그러니까 사이 범위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사이 범위인데 끝점이 들어가야 돼. 등호가 있어서 요만큼의 기억의 부등식이 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니은 부등식은 0과 마이너스 3 0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 등호가 있어서 끝점을 포함합니다. 맞지? 그럼 두 개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요 사이에 있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적읍시다. 자, 연립 2차 부등식 단원인데 우리가 이미 연립 1차 부등식을 했다 그자?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문자를 소거해가면서 막 가감법, 대입법, 방정식 풀듯이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다. 이미 사실 여기 풀면서 했었어. 두 개를 따로따로 풀어서 겹치는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 거다. 심플해. 자, 봅시다. 예제 19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5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6x의 제곱 빼기 7x 빼기 5가 0보다 크다. 기억, 니은 두 개를 이제 따로따로 끄집어내서 풀을 겁니다. 자, 금방금방 할 거니까 들고 있어야지. 자, 기억 부등식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5가 0보다 크다. 부등식을 풀 때는 기본은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다. 방정식으로 보고. 자, 그러면 1 곱해서 1이 됐을 거고 5, 7, 35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는 보호가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5 더하기 7에서 플러스 2가 맞춰지겠다. 그자? 맞지? 그러면 요 밑에다가 몇 주면 되나 아까 기억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5 방정식의 두 실근을 기준으로 자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바깥 범위가 돼야 된다. 요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기억 부등식의 해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등식 6x 제곱 빼기 7x 빼기 5가 0보다 커져야 되는데 이건 1, 5 무조건 돼야 될 것 같고 보자. 인수분해 안 되면 골 때린다. 2, 3은 6 마풀 이렇게 하면 되나? 마이너스 10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7 나온다 그자? 쩔지? 자, 그럼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한 마이너스 7보다는 클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3분의 5는 5보다 작겠네. 3분의 5 자, 여기도 크다다. 그래서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바깥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두 줄이 겹치는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자? 그래서 두 줄이 겹치는 부분 찾았더니 기억 부등식이랑 완전 일치해버리네. 재미는 없다, 그자? 자, 그럼 그림을 보고 답을 적으면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은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도 되고 또는 이 부분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적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연립 부등식 따로 두 분만 풀면 된다는 얘기지, 그자? 마지막에 그림으로 합체만 시키면 됩니다. 자, 2번 4x의 제곱 빼기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 두 번째 기도 있잖아. 3x의 제곱 빼기 5x 빼기 2가 0보다 크다. 니은. 저 상태에서 그냥 바로 풀어버리자. 그림 한 번만 탁 그리고 요렇게 수직선 하나 준비해놨고 자, 얘를 인수분해 할 거다. 기억 부등식 1, 3 돼야 될 것 같고 1, 4 마풀 이렇게 하면 되나? 좀 쩔지? 한 방에 했다. 1년 됐나? 마이너스 4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맞췄잖아, 그지? 자, 그리고 자 x 빼기 1이니까 x 이꼴 1이 한 개의 실근이 될 거고
얘는 x 이꼴 마이너스 4분의 3이 하나의 실근이 될 겁니다.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 두 실근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범위 같다가 있어서 끝점 포함하는 요만큼의 해가 생기겠네. 이게 기억 부등식의 해입니다. 여기 됐지? 자, 니은 부등식 풀 거야. 자, 1 곱하기 3 해서 3이 됐을 거고 얘는 2 곱하기 1 마풀 하면 되나? 이제 마이너스 6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5 맞춰진다. 자, 그러면 x 이꼴 2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될 거고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을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네. 크고 작고만 잘 판단하면 된다. 그래 놨고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양끝점으로 하면서 바깥 범위가 나오겠네. 이번에는 요만큼의 해가 나옵니다. 니은 부등식은. 그지? 그리고 난 뒤에 겹치는 부분이 보이나 윌리엄? 겹치는 부분이 보이지? 두 줄이 겹치는 부분. 벌써 이 부분을 찾아서 답을 써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여기는 빠져있지. 그죠? 비워져 있으니까 작다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2x 더하기 5가 x제곱보다 작고 그게 8 더하기 7x보다도 작게 이렇게. 이게 연립부등식인 게 보이나? 라이가? 부등호가 몇 개 있노? 2개가 있다. 그자? 자, 이걸 바로바로 빠르게 진행할 거다. 자, 요 부등식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 거다. 얘들 이렇게 다 넘긴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2차 계수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겠지. 그죠? 얘를 넘기면 또 고치를 해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1차와 3차는 이쪽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5가 자 x제곱 쪽이 크다. 이쪽이. 그지? 0보다 크다. 요런 부등식이 한 개 생길 거고 자 요거는 얘들 다시 이쪽으로 다 넘기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x제곱 빼기 7x 빼기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 갖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자 1, 1 왜 도리도리 하는데 도연아 1, 1을 하고 나니까 나이랑 뭐가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목적이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실근을 찾는 거다. 그죠? 또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실근을 찾기 위해서 뭘 쓸 수도 있노?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의 공식을 쓰면은 자 그나마 짝수다. 그자? A분의 1분의 분모 이런 생략해도 된다. 그자? 마이너스의 B 프라임 풀마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C 더하기 5에서 1 풀마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바깥 범위가 나오겠지. 그자? 나중에 이제 골 때리겠는데 자, 니은은 풀어보면 1, 1 1, 8 마풀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힘들어. 쉬운 것부터 드리는 거다 항상.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8이야. 그걸 기준으로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가 나올 거고요. 왠지 쎄하다. 이제 이게 두 개를 찍어야 되거든. 자, 이 두 개가 1 더하기 루트 6이랑 1 빼기 루트 6인데 루트 6이 대략 얼마쯤 될까? 2하고 3 2점 얼마라는 얘기다. 그죠? 그럼 3점 얼마니까 8보다는 작겠네.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6이 8보다는 작고 양수니까 요보다 오른쪽에 적당히 여기 좀 있을 거고 1 빼기 루트 6은 얼마쯤 될까? 대략 1점 마이너스 1점 얼마 이렇게 된다. 그자? 그럼 마이너스 1점 얼마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조금 더 작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에 1 빼기 루트 6이 생길 거고요.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 범위가 나옵니다. 요렇게
그럼 두 줄이 겹치는 부분 보이나? 그지? 그래서 2차 부등식 풀 때 근의 몫도 가끔 이렇게 쓰입니다. 잘 나왔네. 자, 그래서 두 줄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답을 적어주면 1 더하기 루트 6보다는 크고요. x는 8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봅시다. 아, 절대값 나왔어. 자, x 빼기 1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분의 1x 2분의 3. 앞에 1, 2, 3번은 사실 거의 그저먹는 수준이었는데. 자, 따로 풀어봅시다. 자, 기억. 뭔가의 절대값이 3보다 작대. 이런 형태인 것 같나?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할 때 했지, 그자? 이런 형태에서는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눌 필요 없다는 거. 얘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얘가 절대값이 3이 되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x가 뭐와 뭐 사이, x가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그죠? 여기 x만 남아야 된다고.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더해 줄 건데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1을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되고 어디죠? 이 더하기 이상하게 있노. 그래서 기억 부등식은 답을 낸 겁니다. 오케이? 자, 미연 부등식을 풀 건데 틀려 뭐가 불편해 보이노?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분수가 나와서 불편하지. 네. 그지? 1차, 2차 연립, 방정식, 부등식 할 거 없이 분수 또는 소수가 나와 숫자가 찌질해서 불편할 때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간단하게 한다. 배웠지, 그지? 여기 양변에다가 뭘 곱할까 그러면? 뭘 곱해줄까, 윌리엄? 2요.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줄 거다. 그래, 이 부모를 처리하려고. 자,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2를 곱하면 2x제곱 빼기 1x가 되고 우변에다가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넘겨주면은 2x제곱 빼기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1, 2, 1, 3 풀마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네.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일단 맞춰진다, 그지? 자, 그림을 그려야 되지. x축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과 2분의 3, 1.5다.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 범위가 나와야 되네. 크거나 같다니까 끝점을 포함하는 이런 바깥 범위가 나올 거고, 그지? 이게 니은 부등식에 해다. 거기다가 이 기억 부등식에 해도 동시에 돼야 되지, 그지? 그자?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된대. 요렇게. 그럼 두 줄이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이랑 요만큼 이렇게 생긴다, 그자? 두 부분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답을 요 부분에 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거나 또는 x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224쪽 넘어가 봅시다. 예제 20번. 연립부등식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 더하기 2 x 더하기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었더니 얘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2 이하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한 개씩 낱개로 준비하지 한 번에 하면 안 된다. 자, 기억은 요 자리에서 바로 붙여서 풀 수 있지, 그자? 인수분해만 해보면 1, 1, 1, 3 풀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윌리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작작을 했으니까 사이 범위. 이렇게 기억 부등식의 해가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됐지? 자, 얘를 풀어야 돼. 니은을. 인수분해밖에 할 게 없어. 인수분해가 되나? 윌리엄, 얘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왜 도리도리 하는데? 다 배웠는데. 도리나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기본 인수분해가 하는 거야. 안 되면 그래 몫까지 가야 된다고. 자, 1 곱해서 1이 됐을 거고, 그자? 1x제곱이 됐을 거고, 얘는 2a 곱하기 2를 곱해서 2a가 됐을 거고, 마마 곱해서 플러스가 됐을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딱 맞춰진다. 그지? 그럼 문제는 얘는 자, 이 방정식의 해가 a랑 2가 나오거든. 방정식으로 봤을 때 x 이퀄 a랑 x 이퀄 2인데 자, 사이 범위도 알아. 그지? 2가 커 a가 커. 그걸 모르네. 그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다. 자, 그림을 이제 막 옮겨보는 게 일단 확실한 건 2는 여기 있다. 그리고 2와 a의 사이의 범위인데 a가 자, 여기 있다. 2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사이 범위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 겹치는 부분이 결국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다. 그자?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네. a가 여기쯤 있으면. 그지? 제일 좋은 상황을 지금 그리는 거야. 그러면 2에서 a까지.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려워진다. 요런 그림이 나온다면 미연의 부등식 해가 겹치는 부분이 완벽히 이렇게 딱 나온다. 그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완전 땡큐야. 근데 a가 마이너스 1과 같아지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봐야 된다. 항상 이럴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랑 겹쳐지더라도 같아지더라도 겹치는 부분은 똑같아진다. 이 그림상 맞지? 라이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요걸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건데 같아져도 되더란 얘기다. 오케이? 윌리엄 이해됐어? 끝났네. 이게 답이잖아. A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게 조금 더 왼쪽일 수도 되고 조금 더 왼쪽일 수도 상관없다. 그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같아지도 된다는 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겹치는 부분이 또 안 나오지. 그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오른쪽 왼쪽 움직여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봅시다. 이 차 방정식 3x의 제곱 더하기 4k의 x 더하기 3 이꼴 0. 이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갖고요.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빼기 kx 더하기 k는 0. 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느냐를 판별하는 걸 그 식을 뭐라고 배웠지? 판별식을 쓰는 문제겠네. 그자? 실근, 흑은 이런 많다 나오면 판별식을 쓴다는 게 0.001초간에 튀어나와야 돼. 이걸 뭐지? 읽어보고 치라고 쓰고 그럼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못 푼다는 얘기잖아. 그자? 반사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노? 판별식이 0보다? 도현아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흑은 실근이 안 생겨. 그래서 아까도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났던 거다. 실근이 안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흑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되고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지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다 배우고 넘어왔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지나고서 까먹으면 나중에 되면 답이 없다. 누가 일일이 다 해줄 거야. 문제 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퐁 드라마에서 그런 나오더라. 옛날에 공부의 신인가 시험 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이미지가 막 선생님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드라마지. 시험 상황에서 누가 뒤에서 등장을 할 수가 있나? 아니야, 자기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허를 갖기 위해서 얘를 D1이라고 하자.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자. 얘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다 만족해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연립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 D1은 짝수 공식을 쓰면 절반 2K를 제곱하면 4K의 제곱 빼기 AC 9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얘 하나 만족해줘야 되고, 그자? 됐지? 그 다음에 D2 얘도 못 쓰면 얘는 그냥 판별식 B제곱 K제곱 빼기 4AC 빼기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기억 니은. 자, 인수분해 할 수 있겠나? 위에 거. 자, 이거는 2K의 전체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다, 그자? 그래서 얘는 2K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으로 보면은 제곱 빼기 제곱해서 2K 더하기 3 2K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지? 자, 얘는 K 하나만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끝나네. 이렇게. 자, 다 푼 거다. 자, 그림만 그리면 되겠네. 자, K를 물어보니까 K축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과 플러스 2분의 3 그걸 기준으로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의 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0과 4를 기준으로 0과 얘가 1.5니까 4는 그거보다 더 크겠네, 그자? 4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 범위가 나와야 되네. 요거 쪽과 요쪽이 나옵니다. 그럼 두 줄이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 되니까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요. K는 0보다는 작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 개 더 있네. 연립 부등식의 활용 예제 22번. 자, 세수 x 빼기 1 x 더하기 1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떠오르는 게 있나? 푸는 건 이제 지금 요번 시간에 배운 2차 부등식이 될 거야. 연립 부등식이 될 거고, 그자?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문제지,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혹시 기억나나? 중3 때 했는데. 큰일 났어. 자. 윌리엄, 네. 내 잠깐 아까 자리 비울 때 여기다가 이불로 막 이렇게 흠집 만들어 놨지? 네. 수업 방해하려고. 네. 죽는다. 자, 삼각형,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자,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하자. 그 중에서 제일 긴 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자? 되게 한번 다 같으면 아무거나 써도 될 거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질 때,
무슨 삼각형이 되지? 이거 무슨 정리라고 배웠노?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활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때 항상 제일 긴 변의 제곱 이게 빗변이 되는 거다. 눈으로 봐도 어떻게 돼? 빗변이 제일 길어 보이지? 그지? 이럴 때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합을 비교를 했더니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운 좋게 직각삼각형이면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제일 긴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지면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작은 두 개 변의 제곱의 합이 제일 긴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지면은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또 일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체크를 하라는 얘기다. 그자? 그러면 윌리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뭘까요? 부풀림 걸리지 마라.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걸.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긴 변이야? x 플러스 1. 그래 누가 봐도 더한 게 크겠지. 그런데 그게 몇 초를 소모시킬 내용이가 이게 가장 긴 변이란 얘기다. 그지?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자 나머지 두 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가장 긴 변 x 더하기 1의 제곱보다 작아져야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줘야 된다. 오케이? 왜 이게 너가 틀리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 문제야 틀리는 포인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말고 둔각삼각형이 되는데 삼각형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작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고 좀 8이고 작은 두 변의 길이가 1, 2라고 생각해봐. 이런 삼각형 만들 수 있겠나, 윌리엄? 만들 수 있겠나? 8이고 여기 1, 여기 2 붙인다고 이게 붙나? 안 붙잖아, 그자? 그래서 삼각형이 되기 위한 최소한 조건이 숨어 있다고. 둔각, 눈에 보이는 조건 말고. 그래서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 x 더하기 1이 나머지 두 개의 합 x 빼기 1과 x의 합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어디서 틀린지 몰라. 열심히 풀었는데 둔각까지는 떠올렸어. 근데 삼각형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체크해줘야 된다. 오케이? 도희는 이건 이제 전개시켜서 이건 풀 수 있겠나? 이때까지 했던 거니까 얘는 직접 풀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적으세요.